네, 22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구조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구조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C 언어를 공부해 오시면서 매우 다양한 문법들을 공부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문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었죠. 사실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문 같은 경우 우리가 공부했던 포문이라는 문법은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90% 이상 등장할 것 같다. 이런 판단 아마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다음에 포문과 달리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수가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포문의 한 3분의 1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판단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구현한 코드를 보면서 이러한 그 프로테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용 빈도수에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나름의 판단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법, 모든 문법이 다 동일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법이 있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공부할 구조체 같은 경우는 어떤가? 자, 구조체는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용 빈도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임의대로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다면은 구조체는 100%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조체가 정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었던 간단한 예제들은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아주 간단한 예제들이 아니고요. 실무 예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C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구조체라는 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책 후반부, 특히 이제 배열과 포인터 공부하고 나면은 조금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파트 4에서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 구조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얘가 100%인지를 갖다가 사실은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돼요. 사실 구조체를 문법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는 특히 더 내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 구조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2-1의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문법적으로 구조체를 알아보기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조체 100%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한번 제대로 구현을 해보시면 구조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매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봤다라는 프로그램이 기껏 대학 교재의 예제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조체가 100% 사용될 수밖에 없는 문법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구조체 100%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문법적으로는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그 구조체 100%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은 주민등록 정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정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이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화를 위해서 나이는 없지만 그냥 나이라고 쓰겠습니다. 나이가 있을 수는 없죠. 바뀌니까 나이와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여기 사진도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고 필요하면 검색해서 그 데이터들을 갖다 출력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약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상에서 즉 C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자료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다. 이름이면 당연히 문자열이죠. 따라서 캐릭터형 배열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다 문자라면 끝납니다. 근데 생년월일 정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인트형 데이터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95년도 0709년생이다 라고 하면은 950709 저장하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생년월일은 인트형 변수에 저장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가정을 좀 합시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만 문자열 인트형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물론 키 정보가 주민등록증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보까지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냥 170, 180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170.5와 180.1이 화를 내겠죠. 따라서 더블형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키가 170.5다. 그럼 170.5다. 아니면 0.5다. 정말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정보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 마저 써보도록 하죠. 캐릭터형 배열일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담겨있는 이름, 생년월일, 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캐릭터형 배열이 필요할 거고 인트형 변수가 필요할 거고 더블형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확히 우리는 지금 캐릭터형 배열을 갖다가 찝었습니다. 인트형 변수를 찝었습니다. 더블형 변수를 찝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얘네들은 이 주민등록 정보를 표현하는 주민등록 정보의 일부를 표현할 뿐이지 그 전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주민등록 정보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정보를 갖다가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이 정보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어떠한 변수를 선언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트형 변수 선언하면 됩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죠. 인트형 변수 하나만 선언하면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민등록 정보,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10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저장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의 배열로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키 정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다. 그럼 10명의 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따로 필요할 거고요. 생년월일 10명 저장하기 위한 배열 따로 선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보를 갖다가 다수의 이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따로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 즉, 데이터가 나뉘었더니 이름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를 나눴더니 걔네들을 갖다 묶기 위한 배열들도 나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또 불편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키 정보를 출력하기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개의 배열을 다 뒤져야 돼요. 따라서 우리 함수 잘 만들잖아요. 어떤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함수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정보는 몇 개냐면 이름 따로 전달해줘야 되죠. 생년월일 따로 전달해줘야 되죠. 키 정보 따로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거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구조체라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구조체를 알고 나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조체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의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어떤 자료형, 변수들을 갖다가 선언을 해야만 했잖아요. 구조체를 이용하면 딱 하나만 선언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따로 선언하고 생년월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따로 선언하고 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정보를 다 따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과 생년월일과 키 정보를 갖다가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딱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조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입니다. 자, 그럼 구조체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근데 구조체형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조체형 변수라는 걸 선언을 할 겁니다. 인트형 변수처럼 구조체도 변수를 선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인트형 변수 선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구조체형 변수라는 걸 선언할 겁니다. 구조체형 변수, 즉 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구조체형 변수 하나 딱 선언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문자열 정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정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정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키 정보 저장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구조체라는 걸 이용하면은 뭔가 좀 따로따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묶을 수 있구나. 묶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조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묶었어요. 하나의 변수 안에다가 이름, 생년월일, 키 정보 다 저장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뭐가 또 같이 묶입니까? 이러한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만 선언하면 한 배열 안에 이 정보들을 갖다 다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출력한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름 정보 따로, 뭐 생년월일 정보 따로, 키 정보 따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 구조체 변수에 저장된 거를 갖다 하나만 그냥 딱 전달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도 훨씬 더 간결해집니다. 즉, 실제 보면은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프로그램, 현실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구현하다 보면은 인트형 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매우 제한적이에요. 기껏해야 뭐 나이,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생년월일. 근데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표현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기본 자료형 변수들을 묶어야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하나의 자료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의된 문법이 바로 구조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건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약 70%만 이해를 하셨어도 괜찮아요. 왜? 문법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구조체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 다 배제하고 그냥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 어떻게 묶는지 설명 안 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배열을 하나의 배열, 즉 이렇게 나뉘면은 배열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선언해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아직 감을 못 잡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70%만 이해를 하셨어도 그러니까 구조체라는 것은 뭐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묶는 거구나. 뭔가 묶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것만 이해를 하셨어도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30% 언제 이해하냐고요? 문법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으면 문법을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가 제가 지금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구조체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구조체가 왜 프로그램상에서 100% 사용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한 겁니다. 구조체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충분히 한 거기 때문에 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법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공부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점의 좌표를 표현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점의 좌표 정보를 내가 저장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점의 좌표 정보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거 인트라고 지금 선언한 것은 그 점의 좌표가 정수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한 것이지 꼭 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위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위치 정보는 우리가 흔히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 정보를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된다. 뭐 표현하고 그것을 저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삼각형 정보를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저장할 때는 세 개의 꼭지점 좌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도형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에 관심 많으시죠? 게임의 캐릭터의 움직임을 추적을 할 때에도 이러한 좌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 위치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하나는 X좌표 정보, 또 하나는 Y좌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하나의 점,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재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X포스와 Y포스는 항상 서로 독립된 정보를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개의 정보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점의 정보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늘 함께 한다라는 부분이 혹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요,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위치 좌표를 갖다가 내가 지금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창출이 돼야 되는 거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몇 개의 정보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X좌표 정보와 Y좌표 정보 두 개가 함께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사라집니다. 소멸됐어요. 이 사람의 정보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보가 같이 소멸됩니까? X좌표 정보와 Y좌표 정보가 같이 소멸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 사람의 위치 정보를 갖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함수에 이 캐릭터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것은 X좌표 정보, Y좌표 정보 같이 전달이 돼야지 따로따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즉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의 이동을 추적해 보면은요, 점의 좌표 정보 있잖아요. 얘네 둘은 늘 함께 합니다. 얘가 갈 때 같이 가고요. 예를 들어 X 포지션에 저장된 값이 전달될 때 Y 포지션 정보 같이 전달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X 좌표 정보가 생성될 때 Y 좌표 정보 같이 생성되고 X 좌표 정보 소멸될 때 같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냥 삶을 같이 합니다. 얘네들은 항상 묶여서 같이 다녀요. 같이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그냥 하나로 그냥 딱 묶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X좌표 정보 보냈으니까 Y좌표 정보 보내야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얘가 P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P1 정보 보내야지 라고 해서 하나의 변수 안에 그냥 P1 정보가 다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과 유사한 거죠, 사실. 정보를 묶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묶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구조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둘을 묶어보겠습니다.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묶는 방법 제가 지금 처음 소개해 드리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을 때에는 일단 struct라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어떤 뜻을 갖냐면 나는 지금 구조체를 정의한다. 근데 구조체 정의가 아직 정확히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난 데이터 묶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묶어놓고서 그냥 묶는 게 아니고요. 이 묶은 대상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포인트라고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즉 나는 X포스와 Y포스를 묶어서 포인트라는 이름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묶느냐? 간단해요. 자, 이렇게 선언된 다음에 바로 곧이어 중괄호가 등장을 합니다. 중괄호가 등장을 하고요. 묶을 대상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뭐 묶겠다고 그랬어요? X포스, Y포스 묶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된 겁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구조체의 이름이에요. 즉,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 정의죠. 예. 이게 바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 안에는 X포스와 Y포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안에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아요. X포스와 Y포스 두 개가 묶여서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정의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지느냐? 지금 이 포인트라는 것은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형입니다. 즉 자료형의 이름이에요. 놀랍죠? 자료형의 이름입니다. 자료형의 이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형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인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만이 유일한 자료형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지금 구조체를 통해서 정의한 포인트라는 구조체, 이 포인트라는 이름도 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료형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도 자료형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인트, 자, 포인트 두 개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뭐냐? 얘도 자료형이고요. 얘도 자료형입니다. 똑같죠? 근데 인트는 기본 자료형이에요. 우리가 만들지 않고 그냥 자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제공이 되는 기본 자료형입니다. 근데 포인트라는 자료형 우리가 만든 자료형입니다. 메이크한 자료형이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즉, 둘 다 자료형인 건 맞다. 하지만 얘는 기본 자료형, 즉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형이고 이건 우리가 만든 자료형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질문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트형 변수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형 변수 선언할 수 있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포인트형 변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인트형 변수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인트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인트형 변수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형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요,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얘네들 각각을 멤버라고 하거든요. 멤버들이 자동 할당됩니다. 즉, 얘가요, 포인트형 변수라고 하면 이 안에는
x포스라는 변수가 존재하고요. 또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y포스라는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포인트형 변수 하나만 딱 선언하면 자동으로 그 안에는 x포스 변수, y포스 변수가 만들어져서 이 둘은 항상 묶여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렇듯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또 이제 예를 드리고 있는데, 자, 펄슨이라는 이름의 지금 자료형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조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펄슨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정보를, 어떤 개인의 어떤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죠. 펄슨이라는 구조체 정보를 보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지금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형 배열이 멤버로 선언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 배열이 또 멤버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인트형 변수가 존재합니다. 즉,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펄슨이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렇듯 포인트, 펄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료형을 갖다가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묶고자 원하는 것들을 다 묶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만든 자료형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User Defined Data Type, 한글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 유저라는 것은요, 프로그램 사용자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C언어를 사용하는 C언어 사용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묶는 방법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묶는 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물론 잘 묶어야 됩니다. 잘 묶는다라는 건 뭐 이쁘게 묶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엉뚱하게 묶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 좌표 정보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했는데 X 포지션, Y 포지션 뿐만이 아니라 무슨 포인트와 관련 전혀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멤버가 여기 선언이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도록 우리는 구조체를 정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스트럭트 선언을 해주고요. 구조체의 이름 지정을 해주고 중괄호를 쳐준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거 다 때려 넣어주면 된다. 제가 그냥 표현을 다 때려 넣어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잘 때려 넣으셔야 됩니다. 잘 때려 넣지 않으면은 구조체 정의하고도 잘못 정의했다고 흔히 하는 말로 욕 얻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이 정의된 구조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